이게 7월 13일 날 나온 리포트인데요. 하루 활성 사용자 수 DAU 같은 경우에는 4,210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플랫폼 소비 시간은 97억 시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16세 미만의 사용자, 특히 이제 13살짜리가 굉장히 많고요. 현실 친구보다는 로블록스 내에 관계에 더 집중한대요.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소셜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소셜적인 부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서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은 이 유저를 조금 더 업시켜주고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구찌 가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에 사용되는 순환적 경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하면은요, 물론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유튜브 봐봐요. 오히려 유튜브 회사가 서버 만드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게임 내의 구매는요,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월에 구찌 가방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5.5달러밖에 안 했어요. 많아야 10만원 하는 돈으로 판매가 됐었는데 이게 러셀 열풍이 일어난 거야. 끝나고 났는데 재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고객들끼리. 근데 얼마까지 올라갔냐? 4,115달러 473만원이 됐어요. 이거 주식보다 낫다, 주식보다. 근데 왜 이렇게 팔렸냐? 구찌에 요 말 모양이 있대요. 말벌 모양. 이 말벌 모양은요, 오프라인 상에서 있는 문양은 아니에요.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고 나서부터 이거 오프라인 상에서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만 있는 것이다라는 희소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찌가 이런 거 되게 잘하죠. 이게 러셀로 400만원 정도 올라간 거예요. 7,000원짜리가.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막 처음부터 400만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상 자산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과 다양한 소셜적, 경제, 문화적 교류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고 라이프 사이클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이투자증권의 내용으로는 로블록스의 매출액 추이가 지금 현재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가 배로 늘 거고요. 꾸준히 늘 것이다. 근데 전망치, 상승치가 그래도 올해가 많이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로블록스가 직장에 대한 부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아마 성구님이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회사의 기업이 좋고 아무리 뭔가가 좋더라도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직을 할 수 있던가 아니면은 쌍용처럼 노조가 발생이 된다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되면은 이것도 주가에 영향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급 인력들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회사한테는 되게 손실이에요. 인재도 재산이거든요. 기업의 재산이거든요. 로블록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1위를 했고요. 직원들을 대우해주고 공정하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올해의 가능성이 50배나 높아요. 이 게임에선 진짜 인력 싸움이라니까요. 인력 싸움에서 얘네는 안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이 됐어요. 젊은 층들, 여기에서는 MZ세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MZ세대의 가장 큰 장점은요, 나에 대해서 되게 표출을 잘해요. 개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리고 나를 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자유스러워요. 그런 세대가 이렇게 고평가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내 분위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시 알아야 될 체크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이미 소비재 섹터가 하락을 하면서 S&P에서 게임 섹터가 하락을 동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죠. 게임들이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은 온라인 시간이 줄어들면서 확장성이 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보였고, 로블록스가 왜 하락을 했냐라고 봤더니 뭐 IPO 공개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 나왔던 부분이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DAU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하락을 많이 보여줬죠. 하지만 이제 IPO가 공개가 되고 나서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로블록스 2분기 보고서가 이제 8월 중순에 나와요. 몇 주 안 남았는데 이때 이제 발표가 되고요. 현금 흐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세 자릿수 매출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좀 사용자가 감소가 될 수도 있는 거는 문제예요. 왜냐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극장도 볼 것이고 친구들이랑 뭐 스포츠 활동도 할 것이고 이럴 건데, 그것에 비해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감소 속도도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로블록스는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바이든의 경제 부양책 수혜주로도 올라가요. 월트 디즈니하고 로블록스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월트 디즈니하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걸 엄마가 갔는데, 엄마는 가족을 위해서 쓰잖아요. 외식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외식을 하더라도 우리 남편을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바이든의 경제 부양책이 있었을 때는 월트 디즈니하고 로블록스도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라는 관점에서는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월트 디즈니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로블록스에 대한 게임, 로벅스를 사게 해준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2021년도에는 26억 9,500만 달러의 매출이 나올 것이고, 수익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2022년도까지에는 32억 4,600만 달러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40억 2,700만 달러로 수익이 날 것이래요. 꾸준히 상승을 해요. 단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요 넘어가는 이 수준이, 이 부분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올해 또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년에는 좀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 점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저는 로블록스를 약간 구글처럼 보고 싶어요. 내가 구글을 사고 싶은데 구글 너무 비싸, 구글 너무 무거워, 나 지금 구글 들어가긴 좀 버거워 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로블록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부분이, 물론 구글은 뭐 앱스토어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들도 있어서 그렇지만,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이 있지만 꼭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만으로만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유튜브 플랫폼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요 시스템 플랫폼을 굉장히 전 높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수익 성장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국 엔터 산업을 봤었을 때는 이번 연도에는 36.6%가 오르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좀 낮아요. 로블록스는 올해에는 27.40%가 이제 성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에 대해서는 좀 낮지만 그래도 미국 전체 시장에 비해서는 높다라는 거 여기서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좀 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신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을 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투자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1점일수록 사야 된다라고 강력 매수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로블록스 자체가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DAU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7점입니다. 지금은 7점이지만 어쨌든 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다시 늘어나면서 로블록스가 다시 또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면은 당분간은 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점수, 스마트 스코어라는 점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평균치를 내놓은 거예요. 가장 높게 책정하신 분은 103달러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게 책정을 하신 분은 75달러예요. 이제 평균치를 보면은 89.33달러가 지금 현재 이 주식의 목표 주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봤더니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35세 미만의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35세에서 55세 사이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55세 이상은 관심도 없을 줄 알았는데 최근 30일 동안에 14.2%를
사게 되었어요. 수익률을 보면은 35세에서 55세 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고, 배당은 55세 시니어 분들이 더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보험이 들어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주식의 성향이 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참고 정도 하시라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를 보려고 했더니 역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추천 동향을 보더라도 없어요. 오히려 로블록스는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7명이 다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81.83달러고,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목표 주가로 삼았던 89달러에 대비해서는 몇 달러 좀 남았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로블록스는 좀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또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팬데믹 이후에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정말 좋은 주식이다, 전 얘기를 하고 싶어요.